지금 사고 팔고 하실 때는 어떠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관점이나 밸류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수다. 그동안은 물이 빠져나갈 때여서 관심을 못 받았지만 다시금 들어올 때가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밸류가 싸고요. 그러면 2차전지건 굳이 다른 산업이건 가리지 않고 밸류가 싸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회가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예. 요즘 뭐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너무나도 핫한 네. 2차 전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제 보유 종목 중 하나였던 2차전지 기업 하나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DNT라고 예전에 글을 썼던 기업인데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2차전지라서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2차전지라서 뭔가 좋거나 안 좋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보통은 시장이 한번 좀 지수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금 지수가 오를 때는 주도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확률적인 접근을 했을 때 아무래도 다음번에 오를 때 꼭 2차 전지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 에코프로 BM이 또 한 번 오르리란 보장은 없다. 그래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못 오를 수도 있다는 관점을 항상 가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단연 에코프로 그룹이 1위입니다. 종목 1위인데요. 에코프로 특히 어떤 질문을 주시느냐 하면 지금 사도 되는지 이거 밸류에이션이 비싼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기업을 내가 분석해 봤는데 실적 주장이 맞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마 아파트여도 이 아파트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500억, 1000억이라면 당연히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가치를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평가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에코프로가 나중에 크게 성장할 것이고 여러 가지 폐배터리 사업도 할 것이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에 비해서 지금 싸 아니면 비싸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지 폐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게 뭐 좋아서 나빠서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한다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아진 기업들은 즉 미래 실적을 모두 몽땅 땡겨와도 너무나 높아진 기업들은 특히 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2030년 실적까지 땡겨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이 땡겨온 것인가 하면 2017년에 정말 바이오 시장의 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을 한 7, 8년 땡겨왔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많이 땡겼어요? 많이 땡겨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다면 당연히 기업 분석도 의미가 없고 펀더멘탈도 그리고 무슨 뭐 폐배터리 사업을 분석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폐배터리 사업으로 앞으로 백날 성장할 수 있다더라도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싸 비싸를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인데 이 싸 비싸 자체가 무의미하면 백날 사업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2차전지 기업들은 사실상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지 말란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들 기업이 안 좋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꼭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 팔고 하실 때는 어떠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관점이나 밸류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좀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한 가지가 예. 그 네이버에 보면은 컨센서스 맞습니다. 보면은 네.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나 이렇게 볼 때 3년 후 실적을 땡겨오면 예. 한 퍼가 네. 20 맞습니다. 반절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을 땡겨온 건가요?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6년 정도 땡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7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땡겨와서 지금 PR이 한 8에서 9예요. 뭐 9에서 10이에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2030년 갔을 때 저희가 이 상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그때 만약에 배터리 산업이 중국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까지도 지금은 에코프로 BM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이 물량을 전담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중국에 있는 소재 기업들은 중국 배터리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배터리 물량을 전담합니다. 근데 만약에 2030년쯤에는 이들 기업이 서로 교차로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때 과서도 과연 펄을 막 20씩 줄 수가
있는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PR을 땡겨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에코프로가 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에코프로가 지금처럼 아주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산업이 여전히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PR이 그때도 20, 30은 적당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이 성장주 꼭 주의하실 점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전방 산업의 침투율이 한 30%쯤부터 30에서 40%쯤부터는 성장성이 둔화가 됩니다. 스마트폰 시장도요. 제가 과거 2010년대 스마트폰 부품주 투자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유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하나의 종목을 사면 한 번에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200%가 오르고 또 바로 다음 부품주로 옮기면 또 200%가 오르고 100%가 오르고 그래서 한 해 수익률이 막 전체 평균 계좌 수익률이 3,400%씩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이 언제 끝나는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끝나면서 이들 부품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30%에서 40%가 되면 점점점 성장하는 속도가 점점 둔화가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주가는 본격적으로 꺾이는 것이죠. 즉 왜? 펄을 낮게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코프로 PR 25 아니야. 이제는 12, 15 정도면 적당이라고 그렇구나. 디밸류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미리 좀 어느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30년 기준으로 퍼가 8에서 9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8, 9면 싼 거지. 그런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2030년 실적 기준인데 그렇죠. 2030년 실적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맞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밸류 반영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한때 과거에 투자 많이 했던 종목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의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예, 그게 예. 이제 그 예. 대표님의 적정 밸류에이션 범위 예. 안에 들어오면 예, 다시 예. 매수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정말 어떠한 이 뭐 예상치 못한 일로 주가가 뭐 5분의 1 토막이 나서 4분의 1 토막이 나서 뭐 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 기준에서 싸다고 생각하면 독성 매수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유럽은 이제 30%로 갑니다. 유럽은 이제 배터리가 점점점 둔화로 갈 것이겠죠. 하지만 미국, 우리나라는 아직 10%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2차전지 투자할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꼭 밸류가 높은 기업에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 예. 소재 장비를 좀 다 통틀어서 예. DNT 같은 경우가 장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장비고요. 저 개인적으로 DNT는 한번 글 좀 아주 장문에 자세한 글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글인데요. 이 레이저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는 영역에 있어서 수혜를 봤던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은 이러한 기술 변화 수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가 반영도 꽤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2차전지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숫자가 너무 안 좋았어서 무언가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와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2차전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첨보라는 기업에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100% 수익을 얻고 매도한 뒤에 또 한 번 100%가 올라서 많은 이 구독자분들께서 일찍 팔았냐 아쉬움을 달래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막 한순간에 2배, 3배씩 막 올라가면서 치고 올랐다 갔던 기업이지만 근래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이 쭉쭉 오르는데 혼자 못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특히 에코프로부터 2020년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특히 그 첨보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못 오르는 2차전지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기업들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빠져나갈 때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은 물이 빠져나갈 때여서 관심을 못 받았지만 다시금 들어올 때가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밸류가 싸고요. 그러면 2차전지건 굳이 다른 산업이건 가리지 않고 밸류가 싸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회가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논리 있잖아요. 예, 가는 예. 주식이 가고 예. 안 되는 주식은 안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에코프로랑 네. 다른 기업이랑 이렇게 2차전지 갈라가지고 네. 그래도 대장을 사고 그래도 주도주를 사야 된다 이런 논리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잘못됐고요. 제가 첨보 과거에 투자 수익이 날 때도 대장주는 에코프로 BM과 첨보였습니다. 근데 대장주 지금 첨보가 대장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그 대장이 이 마치 엄석대처럼 일그러진 영웅처럼 다음엔 대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요 2020년 그리고 2021년 초까지만 해도 대장이 안 갖고 있으면 이거는 뭐 거의 뭐 대화에도 못 끼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바퀴에 얻다라는 상상을 항상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대장일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대장이 꼭 그때 대장이 아닐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이 대장이 아니야, 얘는 완전 이제 끝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막 떨어지기만 해 라는 상상을 자꾸만 하셔야지 내가 하나의 종목에만 자꾸만 관심을 갖는 이 오류를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친밀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오른 주식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대장주가 진짜 항상 평생 대장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왕이면 주식 심리학 책도 좋은 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면 주도주가 예. 반복되지 않고 네. 2차전지 한번 왔으니까 다음번에 바뀐다고 했을 때 예. 주도 섹터는 좀 예. 뭐 이렇게 뭐 후보 순위가 있을까요? 주도 섹터는요,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한 2, 3년 내에 주도 섹터로 다시금 올 수 있는 업종으로 당연히 반도체가 있겠지만 과연 그 전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시장이 크게 오르는 이 시기에는 주도 업종이 한 3개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뭐 차화정이 그랬고 전차가 그랬고 항상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화학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혹시나 반등하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메이저 가장 1등 주도 업종이 되진 못해도 한 3등, 4등 정도의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주도 사이클 투자의 가장 최대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상승 사이클이 언제 올지 정확한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도 업종이 어느 시기에 갑자기 나타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없지만 제가 계속해서 주도 업종이 누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글을 많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 오시면 앞으로 추후 팔로우업을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여유 네.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네. 투자를 하시겠나요? 1억이요. 네.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왜 어렵냐면 답변은 정말 쉽거든요. 사실 제 기준에서.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투자자분들마다 성향과 투자 방식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앞에 2억짜리 벤틀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억짜리 벤틀리를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벤틀리가 2억밖에 아니라고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2억도 비싸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벤틀리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맞네요. 그냥 뭐 정말 벤틀리를 사랑해서 그냥 바로 사실 수도 있고요. 다 다르죠. 네. 똑같은 주식 하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이 커피 한 잔이 4,000원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좋게 보는 주식, 그리고 싸다고 생각하는 이 주식도 누군가에는 좋지 않을 수 있고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항상 드리냐면, 이 질문을 주시면 역질문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목표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되시고, 목표 보유의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역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게 맞춤형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불가능하겠죠. 몇만 분의 분들 질문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승률이 가장 높은 투자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바라보면서 2배 오를 종목 잡기. 3년 오른 이 투자법은요, 제가 주장하는 투자법이 아니라 바로 이현 투자자문 대표 박성진 대표님께서 항상 맞아요. 누누이 말씀하시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현 투자자문의 이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어떤 이 비판을 받냐면, 개미는 빨리 하루로 단타로 벌어야지, 빨리 트레이딩해서 벌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트레이딩이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은 방법, 투자 기간이 너무나 짧아도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투자 기간이 너무 무리하게 길어도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이 정기분포상에서 한 3년 2배 정도 목표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어떤 산업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반도체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산업의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은 띄는데,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끼더라도 이 시기가 소폭 딜레이 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년 정도를 고려하면 상승 사이클이 한 번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을 우선 1순위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좀 단기로 투자하고 싶어요. 한 2년, 1년 반으로 좀 짧게 가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섹터 중에서도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의 증설 이슈를 좀 어느 정도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 기간이 짧아질수록 내가 살펴봐야 할 자료나 찾아봐야 할 자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이러한 증설 이슈를 좀 살펴보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이중적인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또 3년에 2배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학산업, 화학산업도 저는 조금 3년이면 아슬아슬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입니다만 여기는 좀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면 섹터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이 이번에 되게 재밌어요.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품주들은 박살입니다. 보통은 주도 업종이 나오면 다 함께 실적과 주가가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만도 같은 기업들의 실적만 보셔도 완전 박살이거든요. 그 말인즉 부품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미국이나 이 해외로 이 진출이 확대되는 기업들이 한해서만 숫자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 투자 기한을 잡고 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옹달 책방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반가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사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셨고 또 관심의 댓글도 남겨주시긴 했습니다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드셨을지 그리고 또 얼마나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이제 뭐 무언가 내일 당장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찍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앞으로 정말 30년 동안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계속해서 벌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하실 때 제가 정말 물고기를 직접 잡아드리지 못해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정말 많이 전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어드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꼭 배워갈 점이 하나라도 있진 않을지 좀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전략으로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중반 하반 갈수록 시장이 조금 부진하거나 안 좋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오를 기업을 찾고 기업을 분석하시면 꼭 지금 당장 사지 못해도 내가 하반기라도 아니면 내년 초라도 살만한 기업을 미리 찾으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는 점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가 투자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블로그인 만큼 여러분께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고정 댓글 남겨주신 그 링크의 블로그로 오셔서 제게 질문 쪽지를 전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진짜 방송에서 큰 틀 네. 정말 잘 제시해 주신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블로그도 좋고요. 네. 또 집필하신 책, 강연 이런 걸 통해서 채워가신다면은 아마 정말 잃지 않는 투자 또 많이 버는 투자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감사드리고 그럼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명한 반도체 투자의 우황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